8월 4일에 작성한 라는 종목은 충분히 시장 기대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언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계속 맞췄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대원남자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투자자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는 했는데 요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잃지 마라, 절대 잃지 마라, 그리고 이 원칙을 지켜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누가 모르나,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강조가 되는 한 단어가 붙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잃지 않아야 돼요. 계속 수익을 내다가도 한 번씩 크게 잃으면 굉장히 멘탈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겨요. 이렇게요. 7월에 계좌의 결과를 공개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공개가 쉽지도 않았고요. 저 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건 누구보다 싫은 거는 저 자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한 달 조금 더 지난 그런 상황에서 그때의 감정을 가장 잘 느끼고 기억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제가 신용에 대한 계산 착오로 인해서 7월 27일에 신용 반대 매매로 12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고 신용 반대 매매로 인한 현금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에 약 13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큰 손실이 나온 날이에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니 그 이상의 수익을 날렸던 과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떠올리기 싫은 때죠.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월급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이 벌기도 했고 사실 장을 쳐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맞겠지, 이때까지 맞아왔으니까 휴가 온 비용을 벌기 위해서 한번 크게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했던 저 때가 가장 뼈아프게 손실이 났던 때예요. 지금 LNF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언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계속 맞췄어요. 몇 번 맞추다 보니까 저는 조금 강한 자신감이 있었는 거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얘도 LNF랑 비슷하게 갖추고 나서 한번 같이 들어가 봐야겠다. 왜냐면 같은 2차전지 양극재 섹터니까 비슷하게 움직이겠지라고 해서 그대로 맞춘 것을 그대로 엎어서 비중을 더 실었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LNF도 몇 번 먹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고 흥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맞겠지 하면서 평소의 비중보다 약 4-5배 큰 금액을 베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짧은 손절도 할 수 없는 게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얘 설마 여기까지 내려가겠나라는 방심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휴대폰을 계속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LNF에서는 한 12% 정도의 손실이 났고 코스모 신소재에서는 한 26% 정도의 손실이 나면서 이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죠. 그때 이후로 현재 저는 꾸준한 수익을 계속 선물 옵션 장 기도 종료 하고 자 이제 장 종료 5분 전이의 선물 내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변화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여기 보시면 매일 작성하는 다이어리를 보면 2차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해요. 2차전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박승혁 작가님에 대한 방송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점이나 혹시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나 체크하기 위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점이나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를 매수할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아저씨는 2차전지를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할 생각이 없다고 다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크게 잃고 난 뒤에 제가 확실한 전략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 보시는 루닛 종목을 보면 8월 1일부터 저는 의료 AI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준에 있었던 의료 관련주가 아닌 의료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관련주와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에 주목을 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2차전지를 제가 몇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는 결과가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시장이 주는 힌트나 거래대금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알아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관련된 기업과 주식시장의 상황에 선물 옵션 장 집중을 종료 3분 전입니다.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시장을 이기는 10가지 질문. 이런 책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까 음성에도 나왔던 것처럼 선물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어설프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내는 분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 어려운 선물시장에 뛰어들지도 말고 주식시장을 함부로 이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특정 기업에 대한 이슈나 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8월 4일에 작성한
폰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은 앞으로 미래와 더불어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팅을 통한 AI 신약 개발 회사로 충분히 시장 기대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로노이나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파러스아이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걸 보고 의료 AI 시대가 실제로 오고 있고 이를 선반영해서 많은 기업들이 주가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고 이런 여러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8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제가 거둘 수가 있었어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아직까지 2차 전지는 2025년까지 주가가 현재 2배, 3배 올라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시장에서 완벽히 소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지금 주가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장,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매도와 증권사의 결탁이라고 하면서 불법 공매도 척결이라고 하는 비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시장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 아닌 한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투자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책임을 남 탓을 하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나 기업들을 분석해서 수익을 얻을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중장기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2차전지 물론 2025년까지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정고로 넘어갈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수익일 때도 있고 손실일 때도 있어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손실이 날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전날 혹은 미리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것이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는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경우를 본다면 가슴이 웅장할 때 팔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으면 팔고 귀찮으면 팔아요.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하나씩 추가를 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원칙을 다 지키고 매도를 했다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제 그릇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 거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돈을 벌든 잃든 결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멘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장이 최근에 많이 좋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많은 손실을 보면서 멘탈이 흔들리는 분도 많을 것이고요. 만약에 저 때 굉장히 큰 손실이 나고 주식 더 이상 못하겠다고 떠났으면은 이런 수익을 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사실 무리하게 비중을 늘려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씩 이성을 잃어서 투자를 하는 적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까지 영상을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해서 찍어 드릴 건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 저한테 팔로우업을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